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목부터가 벌써 훈훈하죠. 파운드리 고객사 확대, 순항,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겠죠.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더구나 요즘에는 팹리스 업체들이 한 군데에만 맡기지 않고 여러 군데에 동시에 맡기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객이지만 언제든지 손절하고 TSMC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삼성이 기술력이 안 되면 TSMC에게 완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점유율을 보시면 조사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트랜스포스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약 17.1%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고 TSMC가 53.1%, 역시 딱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3배의 격차를 지금 유지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점유율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파운드리 업황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1강, 1중, 3약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1강은 당연히 TSMC일 거고, 1중은 삼성전자, 그리고 3약은 SMIC, 글로벌 파운드리, UMC,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업황 자체는 너무 좋죠. 지난 3분기 세계 파운드리 상위 10개사 매출액을 보면 272억 7,7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32조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분기에 32조니까 1년으로 따지면 약 130조 정도가 되겠네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단순히 시장 규모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전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바로 성장률이 중요한데, 전분기 대비 11.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파운드리 매출액을 보면 그냥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낮아진 적이 없고요. 전망치를 봐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것은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대 흐름을 조금만 읽을 줄 안다면 파운드리 업황이 얼마나 밝은지 정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을 봐도 그렇고 파운드리 업체에서 20%까지 가격을 올린 걸로 봐서는 절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선두는 당연히 TSMC입니다. 148억 8,400만 달러 매출을 올렸으니까 대략 하나로 환산하면 약 17조 정도가 되겠네요. 점유율은 53.1%고 7나노 이하 공정 매출액이 약 52% 정도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5나노가 18%, 7나노가 34%. 아직까지는 7나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 정도 초미세 공정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거의 스마트폰입니다. 플랫폼별 매출 비중을 보면 스마트폰이 44%, 그 다음에 고성능 컴퓨팅이 37%, 거의 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약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TSMC 같이 기술력 뛰어난 기업이 굳이 돈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에 목맬 이유가 없습니다. 고객사를 보면 애플이 가장 VIP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 AMD, 퀄컴, 미디어텍, 인텔 이 정도인데 전체 다 합치면 무려 510개사에 달합니다. 정말 많기도 하죠. 종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281개 공정에서 11,617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도대체 어떤 기업과 지금 파운드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TSMC보다 삼성전자가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주력 분야가 아니거든요. 주력 분야가 아닌데도 이런 기업과 맞짱을 뜬다는 것 자체가 정말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인데 TSMC는 메모리 반도체 흉내도 못 내거든요. 아예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인데요. 3분기 파운드리 매출액이 48억 1000만 달러. 거의 점유율과 비슷하게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중요한 건 전분기 대비 매출액 비중인데 무려 11%나 늘었고 점유율 수치 자체는 0.2% 줄었습니다. 어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지는 뭐 시각차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액 비중이 11% 늘은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고객사를 보면 특이하게도 삼성 시스템 LSI, 삼성전자 자체에 고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최대 고객은 삼성전자입니다. 즉 내부 물량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 나머지 물량을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미국 기업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 물량을 절반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딱히 없어도 절반 물량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수 실력 또는 경쟁력으로 외부 업체를 위탁하는 비중은 약 8%에서 9%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TSMC와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왜냐면 TSMC는 설계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100% 외부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에서 비메모리를 설계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자체 제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들 물량 챙겨주는데 굳이 경쟁력을 따질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순수 외부 물량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아마 TSMC와 삼성전자는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자,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맡긴 대부분의 고객사들은 원래 TSMC와 거래를 하던 업체입니다. 근데 왜 TSMC를 버리고 삼성전자에게 왔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TSMC 최대 고객이 애플인데 애플의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량이 많은 순서대로 자르고 나가다 보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체들은 컷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면 TSMC가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량을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어차피 7나노든 10나노든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게 물량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7나노 이하 공정을 요구하는 팹리스 업체들을 보면 GPU나 CPU를 주로 설계하는 AMD 그리고 모바일 AP를 설계하는 퀄컴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퀄컴의 첫 4나노 AP인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삼성전자에서 전량 수주했고요. 첫 5나노 PC용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8CX 3세대도 삼성에서 전량 수주했습니다. 자, 퀄컴이 왜 TSMC를 놔두고 삼성에게 왔을까요? 퀄컴도 굉장히 큰 고객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TSMC가 이번에 가격을 올릴 때 엔비디아와 애플에게는 2, 3% 인상밖에 하지 않았고 퀄컴이나 AMD에게는 거의 20% 가까운 엄청난 양의 가격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퀄컴이나 AMD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받겠죠. 우리도 엄연히 고객인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을 하면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반도체 기업들인데 막말로 대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푸대접 받아가면서까지 TSMC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에게 맡겨버린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퀄컴은 스냅드래곤이라는 모바일 AP를 설계하는데 이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스냅드래곤 탑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업이 되는 거죠.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니네 파운드리에 일감 맡길 테니까 니네 스마트폰에 우리 칩 좀 써주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가능한 추측입니다. 자, 게다가 삼성전자는 지금 후발주자 입장이기 때문에 TSMC처럼 고가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TSMC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퀄컴 입장에서도 삼성 파운드리에 맡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AMD도 지금 삼성전자에게 접촉을 해오고 있다고 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AMD도 삼성 파운드리에 위탁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퀄컴과 AMD가 아무리 삼성전자를 싫어해도 사실상 7나노 이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TSMC 딱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긴 합니다. 어차피 선착순에서 컷을 당하면 좋든 싫든 삼성전자에게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지금 수주하고 있는 게 본인들의 실력이 엄청 뛰어나서라기보다는 TSMC로 못 가는 물량이 좀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솔직히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물량 많이 받아서 실력 검증받고
추가 수주까지 연결돼서 계속 커나가면 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구나 처음부터 대박을 칠 수는 없습니다.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그냥 왕창 수주 받으면 됩니다. 지금 파운드리 업황을 보면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쉬운 쪽은 팹리스 업체들이지 파운드리 업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파운드리가 언젠가는 삼성전자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려 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